혼자서 막 식은땀 흘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굉장히 밖은 추워. 눈 내리고 있는데 뭐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자주 체하고 이 소화제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삼성 CJ 인사팀을 거쳐서 지금은 공공기관 외부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취업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면접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많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접에 가기 전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막 식은땀 흘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등 뒤로는 막 땀이 막 내리면서 혼자 막 안절부절하지 못한 약간 또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항상 면접관님들이 저한테 우리 강민혁 씨는 거짓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해서 삼성이나 SK, 두산, CJ 그리고 외국계라든지 컨설팅 펌에 모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비명문대학 출신이고요. 저주받은 어문 전공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중어중문이어서 나름 선방을 했던 학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학점이 3.02 정도 됩니다. 나름 3점대를 유지했던 게 저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럼 직무와 관련돼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인사 관련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익도 720점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또 면접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는 그러한 최종 합격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느냐, 오늘 이 영상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그 8가지 비법을 한 방에 담아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면접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답변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답변을 했었거든요. 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과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들을 절대로 토익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두 번째로는 기업, 즉 면접관이 선호하는 부분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 명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이거다. 내가 지원하는 인사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기업에 강조할 수 있다면 분명히 면접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직무에 대한 부분을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면접관의 언어를 저도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급여 이런 표현보다는 기본급과 변동급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을 면접에서 섞어 씀으로써 면접관들과 동질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많은 어떤 질문들이 왔을 때 이 직무와 관련된 역할이라든지 이 직무를 통해서 이 기업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멱살을 잡아가지고 내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면접에 가기 전에 자신감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고, 실제 면접에서도 좀 더 면접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의 비법은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면접관이 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조하려는 경험에 대한 구체성을 일부러 좀 생략을 함으로써 1분 자기소개가 끝나고 다음 질문에 반드시 면접관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1분 자기소개 때 인사직무에 지원을 하면서 갈비집에서 불판을 닦으면서 인사와 관련된 역량을 쌓았다 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 거기서 했던 행동들이 왜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의아함, 호기심이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이 불판 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 직무와 연결 지어가지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게 된다면 면접관은 이 친구는 직무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이 친구 이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직무에 대한 준비만큼은 확실히 되어 있는 지원자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하면서 면접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자기소개 때 면접관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다. 그럼 아마도 저는 병풍당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만으로 봤을 때는 인사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지원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병풍이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면접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면접관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된 지원자다라는 그 인식을 각인시킴으로써 선빵을 날리고 이 면접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면접에서 내가 경쟁자들보다 결코 뒤떨어진 지원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진솔함입니다. 진솔함하니까 솔직하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진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과 연결성이 있어야 비로소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 경력사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삼성이 아무래도 국내 1위 기업이니까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1등의 DNA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환상을 막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에서 굉장히 작은 업무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과거에 CJ에 근무했을 때는 전략, 컨설팅, 방향성, 큰 업무들만 하다 보니까 원래 제 레벨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작은 업무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인사 임원이 된다라든지 더 뻗어나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삼성에서 환상이 아니라 동경심은 갖고 있지만 정말 작은 일, 누가 봤을 때 귀찮고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을 잘해보고 싶어서 삼성에 지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꼭 좋은 대답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제가 지원했던 해당 삼성의 계열사에서는 이런 합병이라든지 이 상위 그룹의 어떠한 인사 전략에 대한 그런 지시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성을 제대로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가지고 새로운 걸 기획하겠다, 전략을 짜겠다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니즈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차라리 저와 같이 좀 작은 업무, 인사 운영과 관련된 누가 보면은 굉장히 좀 소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니즈와 굉장히 부합이 돼서 이게 오히려 시너지가 났던 겁니다. 실제 면접에 참여하셨던 차장님께서 이렇게 면접을 잘 보는 지원자를 본인이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저의 어떠한 좀 길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저의 이러한 진솔함이 실제 그 기업의 니즈와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면접관에게 더 큰 매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 있는 순간에 힘을 빼고 자신 없는 순간에 힘을 줘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 우리 강민혁 씨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 2, 3년의 공백기가 있어서 아마도 뭐 좀 많이 까먹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핑계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이제 원래 잘했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중국어를 안 썼기 때문에 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최악의 답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면접관님, 이거는 핑계 댈 수 없는 저희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입사하게 된다면은 제가 업무 성과에 영향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좀 파악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 있는 순간에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 없는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핑계 없이 인정을 하시되 태도만큼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셔야 면접관이 느꼈을 때 이거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은 자신 없는 순간에 발휘해야 된다. 자, 5번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 자신감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겸손함까지 보여준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두산그룹의 면접을 봤을 때 CEO께서 면접 후반부에 저에게 강민혁 씨는 면접도 굉장히 잘 보고 말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네, 면접관님, 제가 종종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재수없는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CEO분, 임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경험이 부족해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전달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더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CEO께서 더 흐뭇하게 이 친구가 굉장히 겸손도 하지만 눈치가 있구나 라는 표정을 지으셨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칭찬을 했을 때 몸을 확실하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즉 자신 있는 순간에 힘을 빼야 된다. 이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학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칭찬할 수 있잖아요. 학점 관리 노하우가 뭐냐? 여러분들은 신나죠. 드디어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왔구나. 자, 이 순간에 힘을 빼셔야 돼요. 겸손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 중에서 저보다 더 좋은 학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 잘했다라는 것을 면접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자신감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힘을 빼면서 겸손하게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6번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면접에서 우린 너무나 합격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평가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이 면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의 있게 면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 면접에 임했을 때 당시에 뭐 제2 외국어를 우대해주는 그런 인사직무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면접관께서 본인만의 뭐 특기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면접관이 뭔가 강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막 노래를 막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막 옥구슬 굴러가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속으로는 진짜 내가 끝났구나. 내가 지금 뭐 하나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 너무 잘하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구나. 어떻게 하지?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옆에서 박수를 혼자서 쳤었거든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옆에서 이렇게 좀 뻘쭘하게 여기 막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면접관이 느꼈을 때 야,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이 면접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적극적인 이미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간절함이라는 게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 기업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적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그러한 간절함을 전달하신다면 분명히 면접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7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은 판타지를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면서도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굉장히 멋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분명히 면접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한다. 제가 이제 두산그룹의 최종 면접을 봤을 때 CEO 면접 끝에는 맨 마지막에 그 회장님 면접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회장님 그 집무실이 엄청 으리으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상에 멀리 앉아 계시고 난 멀리 앉아 있는 상태에서 뭐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그 4인용 책상 굉장히 그 좁은 그런 이 룸 같은 게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회장님이 바로 눈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심하게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고 분명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제가 경력직 면접을 봤을 때 5분인가 7분 정도를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경력을 PPT로 작성을 해가지고 본인의 업무 성과를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업무 성과와 관련된 PPT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면접이 이어집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음을 전폐한다면 2주 정도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한 거야. 이걸로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면접관들의 귀샤대기를 날리겠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저기 발표는 됐고요. 일단 앉아보세요.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진짜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 안 시키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당황은 했지만 그나마 덜 당황을 했던 이유는 미리 멘탈에 대한 부분, 미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 흔들림 없이 면접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당황하는 게 단점은 아니고 흠이 아니지만 크게 당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런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당황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멘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하니까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면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답변은 자연스러운 답변이에요. 어떤 분들은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굉장히 외운 듯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느끼기엔 자기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컨설팅 펌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한 2시간, 3시간을 봐요. 1대1로. 이때 제가 만약에 어떤 외운 답변, 원래 내 경험이 아닌데 면접을 위해서 급조했던 그러한 소재라고 한다면 결코 자연스럽게 답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면접의 추가 질문이 2단계, 3단계로 깊어지게 되면 바로 뽀록이 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 정말 편안하게 누가 보더라도 내 경험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이야기에 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조미료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에 빠지겠지만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익숙한 이야기들을 흥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8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동안 15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만 번 정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릴 수 있는 이야기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최선을 다해서 흥 있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흥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도 면접장에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평범하고 뭔가 밋밋하다, 그런 걱정보다는 이게 내가 정말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끼시면서 좀 더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다운 모습을 흥 있게 전달하신다면 면접관들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더욱더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8가지 저의 비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내던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사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적합하게 이러한 비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항상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면접을 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좋아요 아니면 구독, 이 2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